실리콘밸리 은행의 예금주들이 피해 금액을 전액 상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준의 프린터가 켜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간으로는 일요일인데 일요일이면 다들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제롬 파월, 자넷 옐렌 그리고 FDIC 이 대표 이렇게 셋이 모여서 심도 있는 미팅을 거친 다음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의 웹사이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모든 예금자를 완전히 보호하는 방식으로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예금자는 3월 13일 월요일부터 모든 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한 사람들 100%다 돈 찾을 수가 있다.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죠. 어제 제가 생방에서만 해도 분위기가 굉장히 어떻게 될까? 미국 재무부의 결정은, 제롬 파월의 결정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고민했는데 이렇게나 빨리, 총알처럼 지금 해결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실리콘밸리 은행의 결의와 관련된 손실은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미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걸 커버하는 게 아니다.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나?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그네처 뱅크에 대한 유사한 시스템 위험 예외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주헌장 당국에 의해 폐쇄되었습니다. 시그니처 뱅크라는 은행이 있는데요. 여기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그니처 뱅크는 암호화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실버게이트 은행이 가장 큰 규모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실버게이트가 자빠졌으니까 그 다음은 시그니처 뱅크인데, 그런데 이 은행은 10만 달러 이상 예금하고 있는 고객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름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인데, 이 은행도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런 은행이 한두 개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위험한 상황에서 구제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걸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결의와 마찬가지로 납세자는 손실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연준이 돈을 찍어내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FDIC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공동성명이니까. 자, 그렇다면 이 돈을 연준이 찍어내서 그냥 공짜로 막 주진 않겠죠. 어떤 조건이 있을 텐데. 여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금은 새로운 은행 기관 자금 지원 프로그램 BTFP,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돈을 나눠주게 됩니다. 조건은 국채, 기관 부채 및 모기지, 지원 증권 및 기타 적격 자산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담보를 줘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자산은 액면가로 평가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어제 생방에서 제가 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런 은행들이 채권을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이게 채권이라고 한다면 뚝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은행이 이 채권을 샀다고 하면 이자를 2%로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가 엄청 올라버렸잖아요. 예전에는 2% 주는 국채를 살 수 있었다면 같은 조건에서 이제는 4% 이자를 주는 국채를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 이자를 주는 이 국채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1,0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돈이 급해서 이걸 시장에 팔려고 했더니 아무도 안 사요. 왜냐하면 이제 국채를 사면 4%를 주는데 2%짜리를 누가 삽니까? 그러면 10년짜리 국채라고 하면 2%씩 10년을 계산하면 20%의 손해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걸 산다면. 그래서 그만큼 디스카운트를 받고 사게 됩니다. 사는 사람이. 그러면 이 1,000만 원짜리 채권이 거의 한 800만 원 정도로 내려갈 수가 있는 거겠죠. 물론 복리 이자 때문에 가격이 더 많이 변하겠지만 대략 쉽게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손해를 보고 팔 수밖에는 없는데, 괜찮아, 액면가로 사줄게, 연준이 이걸 1,000만 원에 사주겠다, 조건이 그겁니다. 그러면 이 불량 채권들, 이거 그냥 팔려고 하면 반 정도밖에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채권까지도 담보로 주고 돈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짜 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명분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국채를 조금 좋은 조건으로 사주는 거다.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TFP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최대 250억 달러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50억 달러. 와,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렇다면 이 250억 달러 이건 어디서 나나요? 당연히 연준이 프린터를 다다다다닥 돌려서 돈을 만들어서 이걸로 사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연준의 긴축 정책에 아무래도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돈을 막 찍어내서 이 부실 채권을 사들여야 되는데 어느 정도 조율을 해가면서 너무 민망하지 않은 선에서 좀 맞춰갈 거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USDC 한번 가격을 볼까요? 지금 현재 0.9937달러. 거의 패깅이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서클 사도 100% 다 찾을 수가 있으니까 월요일이면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몇 시간 후면 서클이 당장 쫓아가서 내 돈 내놔 하고 다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USDC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네, 일단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구제금융을 통해서 해결되는 모습인데요. 코로나 사태와 비슷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여러 회사들 다 나자빠질 때 연준에서 부실 채권 사주면서 구제를 해줬죠.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은행이 망하면 큰일 납니다. 은행이 잘못되면 연쇄적으로 다다다다닥 무너져 내릴 수가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릴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연준의 모습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파란만장한 한 주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화요일 날 CPI 발표가 있고 또 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돈을 주고받을 것인지 돈을 받게 되면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될 텐데 여러분들 안전띠 단단히 매시고 한번 이번 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